월지에 대해서 이사주를 해봅시다. 5월이죠, 5월. 이거 5월이에요. 그러면 이 5월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자연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연, 월 조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고 또 이런 저런 조합들이 좋은지 나쁜지를 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이쪽 보지 마라. 일간 보지 마라. 제발 보지 마라. 만약에 이런 이치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제 뭐 일간을 이주로 하는 그런 관법들이 서서히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거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월지 시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면 태길법이 엄청나게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이 이민년이죠. 그럼 여기에 무슨 달에 자식을 낳아야 좋을지는 이미 결정돼 있다. 나 같으면 병호 올해 낳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5월에 약해야 될 요 임수의 조건이 충족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임진, 병호 이런 것도 이민 병호보다는 좀 덜하지만 적어도 5월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맞췄다. 그런데 만약에 왕안에 약안에 강안에 이런 걸로만 본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이 임수는 마치 증발한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죠? 그런데 실제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아주 잘 살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지? 근데 이때 다시 이야기하지만 일간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글자의 조건을 살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올은 뭐하냐 이거야. 모르겠어? 그러면 지장간을 보라요. 병, 기, 정. 드디어 4월에서 꽃을 활짝 핀 다음에 5월에 이르면 이 병화의 빛을 정화의 열로 바꾸어라. 빛, 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이것은 열을 축적하여 달리 표현하면 중력. 그래서 내가 중력 열 이렇다고 그러죠. 중력을 축적하여 열매를 맺어라. 근데 그 시기가 열매 맺는 그 가장 첫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병이 정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조건이 뭐다?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는 첫 번째 첫 단계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화의 열기 혹은 병화의 빛이 정화의 열기로 바뀌려면 어느 조건이어야 되냐 이거죠. 당연히 수기, 소위 말하는 수기가 약해야 돼요. 강하다? 그럼 어떻게 되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 4월에는 뭐가 필요했죠? 개수가 분산작용을 도왔고 5월에는 개수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건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꽃이 아니라 열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열매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대로 중력과 열의 작용이라고 똘똘 뭉치는 거라고. 그런데 뭉쳐야 되는 환경에서 4월처럼 예를 들어 개사월처럼 개수가 분산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굉장히 생뚱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4월, 5월은 한 달 차이밖에 안 남에도 불구하고 4월에는 개수가 필요한 거예요. 발산작용을 해야 되니까. 또 여기에 병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5월에는 개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고? 임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5월에 이 오화에는 중력 열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작용을 하는 임수가 필요하지. 즉 응축작용하는.
당연히 5월에는 별로 응축작용 역할이 없지만, 그렇지만 개수 발산하는 거를 5월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이제 세상이 보는 게 굉장히 편해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조건은 뭐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오화는 수기를 많이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이 있다 그러면 과일이 아니 열매가 막 맺은 열매가 썩어버린다. 썩는다. 그럼 조건이 임수가 예를 들어서 이민, 뭐 이모 이런 식으로 이 겉으로 보기에 아이고 이거 무기력해 가지고 제대로 쓰겠나 정도의 상황이어도 자신의 역할을 한다. 왜냐? 그 시공간에서 원하는 거는 강력한 수기가 아니라 아주 미약해 보이는 수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 여기에다가 수기를 강력하게 공급했다 그러면 썩어버리고 좋은 발전하기 힘들다. 아니,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미 다 썩어버렸는데 무슨 재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보면 아이고 참 남편 관직 명예라고 하는 그런 여기 보면 뭐 남자도 없죠, 그죠? 그런 조건도 없고 뭐 그다음에 뭐 인성도 이게 무기력하고 어쩌고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는 한번 봅시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여인은 풍족하게 살며 남편은 현대건설 상무로 해외에서 근무했고 퇴임하고 타 회사에서 근무한다. 그리고 빌딩과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활동적이며 부녀 회장 등 여러 직함을 가졌다. 이제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보면 뭐 그 소위 말하는 임수는 뭐 예를 들어 편인인데 그래도 뭐라도 좀 강해야 되고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볼 것이고 이 구조에서 이건 뭐 수기가 택없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수기가 이게 무기력해도 잘 살더라. 그게 왜 이렇지? 그런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월지 시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니까 보이더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런 개념들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간을 위주로만 살피다가 갑자기 요 연월을만 보라고 하니까 헷갈리죠. 하지만 이제 습관이 들어서 연월의 배합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만 좋은가 요걸 이해하면 태길이 굉장히 쉽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신축년에 뭐 무슨 월에 두 글자에서 이 월지를 보고서 신축은 이미 주어진 거니까 신축에 하고 맞는 이 월지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신축년에 어떤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혹은 그게 꼭 아이뿐만 아니라 택일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볼 수만 있다면 훨씬 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또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 쳐봐요. 축월이죠. 그럼 축월이면 지금 자월, 축월 이렇게 됐어요. 자월 축월인데 자수는 여기서 개수가 폭발했잖아요. 그 폭발했다는 뜻은 발산이죠. 발산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정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화는 수렴하기 때문이죠. 근데 병화는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배합이 병개가 이렇게 조합이 어울리는 거죠. 그러다가 축토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 더 나간 거죠. 발산작용이. 그럼 당연히 병화로 발산작용을 촉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단점은 뭐다? 요 개신기로 발음 잘해야지. 개세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개신기로 이런 글자들이 개수한 정반대로 수렴 뭉축해버린다. 이게 무슨 작용이라고? 당화라고.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화라고 하는 거고. 그래도 원하는 거는 그래도 병화라는 거죠.
근데 이 병화가 없이 이 사주는 뭐가 됐다? 정축이다. 나머지도 보니까 없어요, 병화가.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연주가 기축이에요. 아이고, 이게 여기서 폭발시켜서 개수가 계속 병화를 향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수렴, 저장 이런 에너지들만 잔뜩 있단 말이에요. 좋다? 별로다.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 정축에서 무슨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일 때 좋냐 이거지. 여기에 무언가 정축을 보완할 그런 글자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축토에서는 병화로 오는데 없으니까 여기에 갑,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갑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충을 해줘야만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뭐 갑도 없지, 또 전체적으로 축월에 발산해야 되는데 다 수렴 뭉쳐가는 그런 글자들만 똘똘 뭉쳐 있지. 그러니 힘들게 살다가 하도 요 축축미 이런 게 미축 이런 게 많으니까 유학 해외로 이민 갔다 이거야. 왜냐면 이런 글자들 축미는 어디 떠나라. 그만큼 월지 시공을 이해하는 거는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차근차근 이해를 하게 되겠죠.